자유한국당 법사위원 주광덕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제가 보도 자료를 따로 만들어드리지 못해서 먼저 언론인 여러분께 송구한 말씀을 올립니다. 주말에 종교활동도 하고 지역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메모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언론인 여러분께 이번 인사청문회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그러나 이것도 두개 거죠. 전에 안 그랬는데요. 감사합니다. 좀 더 드릴까요? 됐습니다. 네, 먼저 이번 이인선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본질은 이 헌법재판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위헌법률 심판, 탄핵 심판, 그리고 정당 해산 심판이나 헌법소원 심판 등 우리 국가의 존립에 관한 문제를 최종적으로 그것도 단심으로 판결을 내리고 우리 사회의 규범과 윤리 또 우리의 정체성이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종국적인 판결을 내리는 엄중한 직책을 담당하고 있는 직무입니다. 그래서 헌정질서 수호의 최후의 보루가 될 재판관 중의 재판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보다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헌법재판관으로서 자질과 능력 그리고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이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이 이번 인사청문회의 본질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결과 후보자는 2002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8년에 걸쳐서 18회에 걸쳐 재산신고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직 법관이었던 배우자가 2001년부터 많은 횟수의 주식거래를 한 사실, 그리고 법관에 대하여 주식거래를 사실상 금지했던 2005년 10월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주식거래를 계속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게 이를 제지하거나 만류하지 않았고 오히려 2011년도부터는 부장판사인 본인 명의로 주식거래를 마음껏 하도록 포괄적인 동의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후보자 부부에게 미공개 정보에 의한 주식거래 의혹이 있었다.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한 요구를 받은 후보자는 주식거래는 배우자가 한 일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무책임한 답변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또한 문제가 된 재판에 있어서도 피보험자로 이테크건설 주식회사가 기초사실로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가 그 이테크건설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재산 신고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재판을 회피한 게 필요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증여세 탈루 의혹 제기에 대한 후보자의 진술 태도도 상당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을 담당할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전형적인 코드 인사로 볼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이 또 밝혀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난민 문제 등 각종 헌법 관련 이슈에 대해서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아니면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소신 없는 태도로 일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자유한국당 청문위원 일동은 헌법재판관으로서는 부적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청문회 이후 후보자 배우자의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은 상당히 의아해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여러 대목이 있습니다. 법관이 주식거래를 한 것이 무엇이 문제이냐? 저는 부부 모두가 지금까지도 문제가 뭔지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태도에 상당히 실망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의 배우자는 법관 재직 시에 수천 번의 주식거래를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부적절한 거래이고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에 전념하고
충실하게 할 의무를 지고 있는데 이 국가공무법상 의무에 저는 정면으로 위반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인사검증을 받은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취할 태도가 아닌가, 그것이 바로 국민의 눈높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페이스북이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인사청문위원인 저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공통되는 모든 주식거래 관련 자료를 다 제출했다는 주장에 대한 저희의 반박 주장입니다. 이제 배우자께서는 최근 이미 주식거래 내역 전체를 제출하고 해명을 했다라는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현재 제출한 자료로는 그 후보자나 후보자 배우자가 매도를 주문한 시간 확인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청문회 당일 현장에서 요구하였던 후보자와 배우자의 종목별 매매 손익 내역과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 원장 상세본 자료 지금까지도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확인에 의하면 본인이 동의만 하면 즉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제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말씀드렸는데 오후 5시쯤 작은 글씨로 두꺼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시간적 한계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제가 제출 요구한 자료인지를 다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 청문회 끝나고 확인해보니 제가 제출 요구했던 지금 말씀드린 계좌 원장 상세본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방금 말씀드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로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와 본인이 사법연수원 동기생인데 이렇게 공방을 벌이는 악연을 맺게 되어서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사법연수원 동기생으로서 2년인데 이렇게까지 인사청문을 해야 되겠나라는 그런 원성어린 내용인데 저는 제가 하는 일은 국회 인사청문위원으로서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공적인 일을 제가 수행하는 것인데 사적인 인연과 연결하면서 감정에 호소하는 듯해서 이러한 배우자의 태도는 매우 부적절하고 국민 상식상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참고로 사실 인사청문회 중간에 휴식 시간에 동료 청문위원들께 사실 후보자의 남편과 제가 사법연수원 동기여서 상당히 청문회 내내 질의하는데 난감하다. 참 인간적으로 상당히 그렇다. 저는 지금도 사실 오히려 오 변호사에게 연수원 동기생으로서 인간적인 미안한 마음은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국민 대표로서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을 인사청문회라는 제도적 취지에 맞게 사심없이 그런 사적 인연을 멀리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냉정하게 국민의 기대에 맞게 인사청문을 통해서 국민적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 삼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취해야 할 정당한 의정활동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어제 제가 아니면 말고 시기에 그 문제 제기를 한다, 또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재선 국회의원으로 하면서 항상 사실관계, 최소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 객관적인 합리성, 합리적 의혹이 있지 않고는 제가 특별한 정치적인 공세나 공방을 취하지 않도록 제 자신을 늘 성찰해 보면서 의정활동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아니면 말고식이 아니라 사실 전문가의 자문도 구하고 제보자의 제보도 받고 제출받은 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관계기관의 사실 확인 등을 통해서 이 정도 사실관계이면 국민으로서는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는 합리적 의혹을 제기할 만하다.
그래서 의혹을 제기했던 것이고, 전혀 제가 인신공격을 하지도 않았고 할 의도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인사검증을 받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사검증을 한 청문위원을 아니면 말보시게 정치 공세를 했다든가 인신공격을 했다든가 하는 것은 정말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런저런 이유로 저와 토론을 하자는 말씀도 하는데, 저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인사청문을 하는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본인은 본인대로 본인한테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면 되는 것이지, 제가 인사를 잘못한 대통령에게 이 인사 왜 했느냐고 맞짱 토론하자고 대통령한테 맞짱 토론 제안하면 그 국민들이 공감하겠습니까? 끝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검증의 총 책임자는 민정수석입니다. 저는 인사청문위원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문제제기를 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자부합니다. 조국 민정수석, 국민들에게 책임있는 국정운영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선 후보자 남편 뒤에 숨어 카톡질을 할 때가 아니라 국민들 앞에 당당히 나와 저와 맞짱 토론을 하기를 제안합니다. 조국 수석은 인사검증 책임자로서, 저는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이미선 후보에 대해서 가까이 검증을 한 사람으로서 국민 앞에 맞짱 토론을 해서 이미선 후보자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미선 후보자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하며 저와 맞짱 토론에 즉시 응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랬던 청문위원 간의 국민 앞에서의 맞짱 토론이 진정한 이미선 후보와 관련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공면 좀 보시고 말씀하시죠. 예. 다시 한번 할까요? 이미선 후보자를 인사검증한 총괄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과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인사청문회를 한 저와 이미선 후보자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맞짱 토론을 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후보자 배우자의 뒤에 숨어 카톡질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문위원인 저와 1대1 맞짱 토론을 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따로 조국 수석에게 연락을 취한다거나 아니, 제가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언론인 여러분도 인사검증 총책임자와 인사청문을 했던, 그리고 의혹 제기를 했던 저와 맞짱 토론하는 게 이게 합당한 맞짱 토론 아닙니까? 그리고 인사검증을 해서 이런 각종 의혹이 있는데 전혀 걸러내지 못한 민정수석이 그 후보자 배우자의 이런저런 해명을 카톡으로 링크해서 하는 이런 모습이 정말 청와대 공직자의 모습입니까? 국민들은 정말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세마저 없습니다. 다 됐어요? 그리고 오늘 청문회 마지막에 자료를 가지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혹시 좀 추가적으로 좀 발표하실 수 있나요? 사실 인사청문을 하는 국회의원이 시간적 한계, 그리고 정보 접근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한된 시간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실에서 지금 의혹 정도까지 밝혀내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들이 이런저런 사람들로부터 제보도 받고 다시 또 자료에 대한 검증도 하고 자문도 받고 그리고 여러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정도면 합리적인 의혹 제기다라고 판단했을 때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 인사청문회에서 제 발언하는 모습 봤을 때 제가 후보자한테 인격모욕적인 발언을 한 바도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 아니면 말고식이 아니라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호재나 악재가 있을 때 어떻게 그렇게 절묘하게 매도 타임을 찾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증권사에 30년 근무한 그 증권맨으로서 이 OCI와 그 삼광에 대해서 익히 주식 트레이딩을 많이 해왔던 사람으로부터 제가 제보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월요일이면 그 OCI 주식의 주가 변동 상황과 그 삼광그라스의 영업 흑적자, 영업 상황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제보받은 것이 있는데 월요일 날 확인하는 대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추가 의혹 제기를 좀 할 예정입니다. 그 증권맨에 의하면 증권을 아는 사람은 이 시기에 이렇게 삼광을 2017년 12월과 2월 집중 매수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그분은 그 TV 방송 보도를 통해서 저에게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제보를 하고 있는데, 주말에 제보를 받아서 제가 이걸 좀 내일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토론 제안 왔을 때는 의원님이 한 번에 거절하신 거세요? 네? 방송국에서 토론 제안이 왔을 때는 의원님이 한 번에 거절하신 거세요? 방송국에서? 네네. 그 말씀 주시죠. 맞짱 토론. MBC 그 토론에 제안 받으신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그 연락을 받아가지고 말씀드리면, 제가 그 의원님께 따로 연락이 또 아니, MBC에서 그러면 갔다고 하던데. 저한테 했을 때 네. 제가 그때 이제 인사청문 그 법사위가 그 다음날 금요일 날 열리기로 돼 있어서 아마 목요일 날 얘기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쉽지 않은데 한번 생각은 해보겠다 그랬는데, 보좌관한테 그것은 안 맞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바로 알려줬어요. 그 다음날. 왜냐하면 우리 당에서 청문위원들이 모두 부적격해서 청문 경과 보고서 부적격 의견도 내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검찰의 수사 의뢰나 고발까지도 당 차원에서 할 것이라고 했는데 후보자의 배우자하고 토론하는 건 적절하지가 않다. 그 맞짱 토론이 아니고 참고적으로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에 대한 라디오에서 또 섭외가 따로 갔다고 또 그러던데요. 라디오에서? 네. 예, 라디오 토론 그거 한번 연락 온 적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바로 거절. 제가 생각해 보겠다 그러고 그 다음날 연락해서 거절했습니다. 그거 맞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아까 제출을 아직까지 못 받으셨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자료예요? 그 원장 얘기해 주면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날 제가 그게 이제 워딩이 정확히 해야 돼서 제가 그날 그 인사청문회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계좌 원장 상세본. 계좌 원장 상세본이요. 거기에 뭐냐면 이제 후보자나 배우자의 계좌 원장 상세본을 받으면 그 상세본에는 종목별 매매 손익 내역과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금감원에 확인한 결과 이것은 본인 동의만 있으면 즉시 자료를 당사자에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그날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도 워딩을 했고, 후보자께서 이거 주시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받은 자료는 이 자료가 아니라 다른 일반 거래 자료였습니다. 계좌 원장 상세본을 요구하셨는데 못 받았고, 네네. 이것의 의미가 후보자나 배우자의 종목별 손익 내역과 매매 손익 내역과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이걸 받아야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뭐 약간 디테일한 얘기지만 그 2005년 이제 9월 30일 날 법원에서 법관들이 법원에 비치되는 그 컴퓨터로 주식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그 일과 중에 주식 거래를 법원에서 사실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저희들이 일과 중에 주식 거래한 것은 법관이 매우 이건 부적절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공무원법에는 처벌 규정은 없지만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관해서 아마 일부 반론이 뭐 점심시간에 했다는 식의 이런 반론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공직자가 하루 8시간 근무하면 점심시간은 안 해도 다 일과 시간에 포함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정말 뭐 확인을 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보면 거래 주문을 한 시간이 언젠지 이런 것을 다 알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현재 자료에서는 아예 전혀 그런 거는 나타나서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승진 변호사가 35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용거할 일이 아니었을 텐데라고 말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자꾸 그 후보자도 청문회장에서 그랬고 배우자도 그랬고 법관이라고 주식거래 못하냐 주식거래한 게 뭐가 잘못된 거냐 자본주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고위 법관이 일과 중에 이렇게 한두 번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백 개 수천 회씩 주식거래를 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기본적인 직무 전념 의무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고 이렇게 말했을 때 국민들이 이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으로부터 공무를 담임받은 공무원이 주권자에게 이게 할 수 있는 말이냐고요. 저는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실히. 그래서 지금 뭐 그 부동산하고 해서 비교하는 그거는 이 사건을 호도하기 위한 그런 어법이지 사실 의혹받는 부분에 관해서 국민 앞에 정직하게 설명하고 해명하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검증받는 사람의 배우자라면 더군다나 현직 부장판사 명의를 포괄적으로 동의받아서 주식거래를 해왔다면 그러나 부부간에는 경제적 이익 공동체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후보자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뭐 현재 법관일 때도 그렇게 수도 없는 주식 거래를 했고 또 당시 그 특허법원 배석판사일 때 아모레퍼시픽 사건을 11건이나 하면서 그 사건 중에도 그 해당 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이런 것은 정말 공직자로서의 매우 잘못된 행동이고 후보자의 배우자가 역시 그 거의 18년 동안 재산 신고할 때마다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그 많은 주식을 거래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면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서 자신이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관련 회사 있으면은 당연히 그 재판 회피 신청을 해서 그 재판을 담당하지 않는 게 그래도 부장판사라는 중견 법관으로서 취해야 할 태도이고 그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거,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 후보자나 배우자가 전혀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이 저는 청문회 끝나고 나서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정말 국민들께서 청문회 끝나고 나서의 그 변명과 그 태도를 볼 때 과연 헌법재판관이 되는 걸 동의할 수 있겠느냐. 저는 국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히려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을 겸허한 자세로 국민들에게 낮은 자세로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충실하게 공정하게 하겠다는 진정성 있는 다짐과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 그 본인들이 취해야 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취하고 있는 태도는 전혀 민심에 거스리는 행동이고 전혀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없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일 그 대검에 아마 고발하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을 고발하셨나요? 저는 그 내용은 당의 법률지원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 그 원래는 두 분, 이정배, 이인원 두 분 다 네네. 여당에서 이제 스택을 해달라고 했는데 예. 이제 한국당에서는 이정배는 스택해주겠다, 이인원은 안 된다라는 입장에서 네, 그렇습니다. 여당에서 이제 둘 다 안 해주면은 그냥 보이콧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니까 대통령께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그 수순 아니겠습니까? 뭐 한 가지 제가 이게 100% 팩트는 아니지만 그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민주당 청문위원 한 사람이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저희들은 거의 뭐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당시 청문회가 끝나는 시간까지는 민주당 소속 청문위원들도 사실 다 곤란하지 않냐라는 분위기가 전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금태섭 의원도 법관이 주식 거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대한민국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는 것은 절대 다수가 저는 반대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아마 그 재송구할 예정이라고 그렇겠죠. 인사청문회법 절차에 의해서 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시 채택해달라는 요청서를 내일이나 모레 중에 하겠지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은 또 반복되겠지요. 네, 어떻게 민주당은 두 건 다 하자. 한국당은 하고 바른미래당에서는 아니다. 적격한 후보는 흔쾌하게 우리가 적격 의견으로 채택을 해주겠다. 근데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후보를 어떻게 채택해 주느냐. 이것은 부적격 의견으로도 채택할 수 없는 것이다. 검찰 고발 이외에 혹시 다른 액션을 좀 취하실 계획이 저는 이제 뭐 고발 등의 그런 법률적인 대응은 법률지원단과 당지도부에서 맡아서 하실 일이고, 저는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청문회는 끝났지만 임명되기 전까지 제가 제기할 의혹들 또 추가로 제기할 그런 어떤 의혹들에 대해서 계속 준비하려고 합니다. 아까 저 계좌 원장 상세본에서 다른 일반 거래자를 보냈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뒤로 왜 이러한 자료를 제출했는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인사청문회가 시간적 한계 때문에 그게 한 5시즌이 받은 걸로 기억나는데, 그때 제가 또 질의도 하고 다른 청문위원들의 질의도 들어야 되고 답변도 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그 깨알같이 작은 글씨에 그 두꺼운 몇백 페이지 그 자료를 거기서 보고 확인하는 거는 정말 어느 누구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후보자도 자료 협조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은 흘러가고 그런 상황에서 그걸 확인해서 다시 추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과연 그것이 일부가 온 것인지 저희가 요청한 것이 온 건지도 사실 약간 좀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했습니다. 국회의원이 20년간 주식 거래를 하거나 20년간 증권회사 다닌 그분들만큼 주식 거래를 잘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